전화를 가로챘고 그제서야 처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단락되었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80도 변한 모습의 장모님과 처형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그 이야기를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형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너는 혼자 사는 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뭐라 했니? 들어보니까 처녀 때 좋아하던 거 똑같아서 장난쳤다는데 너가 엄마랑 언니가 남편 없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진은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놀래서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정말 배가 훅 하고 가라앉는 듯 했어. 어떻게 임신한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놀래킨 사람을 편을 들어?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지. 그리고 김서방한테도 네가 똑바로 전해라. 아무리 장인 없어서 처가가 우스워 보인다고 해도 정도가 있고 선이 있는 거다. 이번 일이야 니네 언니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집안 무시하는 모습 보이면 김서방도 내가 아주 착살을 내줄 거니까 알겠어? 처형의 통화도 놀라웠는데 장모님의 통화는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정말 아내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의 자식 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아내에게 차마 입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장모님과 처형의 의증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저와 아내는 장모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장모님께서 외롭다며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셔서 장모님 댁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태동이 점점 커져 힘들어하고 있던 아내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굳이 나가서 식사를 하자는 장모님 고집으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날은 웬일인지 장모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원래는 만나는 자리부터 시작되는 불평불만이 없이 식사를 하던 도중 아내가 무심결에 말하지 말았어야 할 걸 말해버렸어요. 엄마, 나 이제 배도 점점 불러오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다음 달 휴가 때 태교 여행 가려고 해. 뭐? 태교 여행? 배 불러오는데 여행을 간다고?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도 6, 7개월 넘어가면 조산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딱 다음 달에 시간이 나서 갔다 오려고. 너는 좋은 남편 만나서 살 만나서 좋겠다. 남들 하는 것도 다 하고 다니고 엄마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됐어. 내가 거길 왜 따라가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쩐지 오늘은 잘 넘어간다 했다. 아우, 너네 가라. 짜증난다. 저희끼리 여행을 가는 게 미우셨을까요? 아내와 임신 전에도 같이 가자는 여행은 다 거절하셨는데 유독 이번 일로 짜증을 부리는 장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신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장기 여행에 저와 아내 모두 들떠 있었죠. 여행을 이틀 정도 남겨놓고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께서 다쳐 몸져 누워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길 건너다 차에 치였어. 뭐? 뺑소니야? 아니, 그때는 놀랐는지 집까지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좀 있다 보니 못 움직이겠네. 장모님, 병원부터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됐어. 돈만 많이 나오지. 이렇게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너네 언니는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잖아. 너네 둘 중에 한 명이 같이 생활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때는 놀라서 장모님이 저희를 속이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프시다는 장모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휴가가 끝나면서 멀쩡해지셨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프시다며 앉는 것도 저희가 일으켜 음식까지 먹였는데 다음 날이 되니 다 나았다고 하시며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여행 가는 게 싫으셨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무엇을 해도
아내를 질투하듯 짜증내는 장모님 보며 스트레스 받을 아내 생각에 최대한 만남을 안 가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대한 아내와 처가를 분리시켜 생활하려고 했고, 집안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아내를 핑계대고 집에 두고 제가 처가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났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에게는 아내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기에 매번 어딘가 불편한 얼굴을 하시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으셨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출산이 임박했고 저와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 리이가 태어난대요. 우리 며느리 수고했다. 네가 분만실 들어가고 내 얼마나 둘 다 건강하게만 낳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그래 미나야, 임신하느라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다.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애기 같던 우리 미나가 벌써 엄마가 되고, 응? 고맙다, 예쁜 손녀를 낳아줘서. 아니 어머님 아버님, 진통이 길어서 어머님이 쉬시지도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해요. 당연한 소리. 우리가 고생이니? 애 낳는 사람이 고생이지. 태어날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해라.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의 소중하고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장모님과 처형은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산 전 잠시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도 마치 어떤 병원에서 아이를 낳냐는 눈빛으로 병원 내부를 살펴보셨지 아내에게 진심으로 안부나 격려는 하시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출산 전부터 병원에 함께 하시며 출산의 순간에도 자리를 함께 하셨죠. 아내도 자신을 미워하는 어머니보다 저희 부모님과 있는 걸 더 안정적으로 생각했고 무사히 이상 없이 아이와 같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아이는 무사히 낳았냐? 엄마가 며칠 아파서 죽다 살아났어. 그래서 병원을 가지도 못했네. 그랬어? 잘 낳았어. 이제 막 태어나려고. 엄마가 집에 가서 산후조리 도와줄게. 원래 산후조리는 엄마한테 받는 거야. 뭐? 아니 엄마가 연락 없어서 시어머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결혼하더니 이제 엄마를 엄마로 보지도 않는구나. 그래 알았다.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보자. 아니 잠깐만. 엄마 알았어 와줘. 어머님께는 내가 말씀 잘 들을게. 출산 때도 오지 않던 장모님께서 아내의 산후조리를 하겠다며 짐까지 싸가지고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허위에 놀랐고 그 이유를 의심하였지만 이미 아내가 많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이라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우리 부부와 아기, 장모님까지 네 식구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건지 많이 변하신 모습이었어요. 저야 회사를 다녀오고 나서의 모습만 볼 수 있었기에 다는 몰랐지만 아내의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아도 어땠는지 알 수 있었죠. 아내도 장모님 덕분인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느 날 저를 아내 몰래 부르셨어요. 김서방, 사실은 내가 요 몇 년 전부터 말을 할까다 못했었네만 같이 지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사이한테 못할 일이다 싶어서. 아무리 내 새끼가 귀하지만 남의 새끼도 귀한 법인데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네. 무슨 말씀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세요? 내가 미나 대신에 사갈 테니 내 얘기 듣고도 큰소리 치지 말게. 실은 내가 미나가 바람 피는 걸 봤어. 이전부터 미나가 행실이 안 좋기는 했지만 당연히 자네 만나고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녀를 키우다 보니 자네랑 영 다른 게 내가 확신이 들어서 말하네. 이러다 애한테 정들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
내가 김서방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서로 젊은 나이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리되는 게 맞다 싶어서. 네? 그니까 지금 리가 제 딸이 아니고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나에겐 지금 말하지 말고 우선은 확증이 있어야 하니까 자네가 직접 친자하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참 웃기지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장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왜 이러나 싶었어요. 계획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임신을 확인하고 계산해보니 날짜도 맞았고 제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었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한 소리를 할까 싶다가 출산 후에 회복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제가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한기로 흘리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저에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 닭달에 못 이겨 검사해보시라고 제 머리카락이랑 입안에 넣은 면봉까지 줬는데 굳이 또 직접 가서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귀찮았던 저는 장모를 믿는 척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생각한 장모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장모가 저에게 친자 확인 결과지가 나왔을 거라며 친절히 전화까지 왔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장모의 태도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저는 퇴근을 하여 아파트 관리실로 가 우편한 분실물이 있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그 CCTV 장면에는 장모가 앞에서 한참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촬영 각도와 장모가 가린 탓에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분명 수상쩍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편함에 있는 서류를 가져갔고 확인해 보았죠. 검사 결과지에는 친자일 확률 N프로로 나와 있더군요. 불일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확인하자 분명 장모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아내와 저를 이간질하는 다른 증거도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집안에 장모와 아내 몰래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장모에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척을 하며 며칠간을 시간을 끌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어릴 때야 미나 아빠도 있어서 큰소리 날까봐 혼내지도 못했고 어린 나이에 남자 좋아하는 게 뭐 나쁜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김서방 같은 좋은 남자 만나고 나서도 내 저럴 줄은 몰랐지. 김서방, 미안하네. 미나 처녀는 내가 걷어서 평생 짐처럼 살아갈 테니 김서방은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장모는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도 몰라 항상 퇴근한 저에게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있을 때와 다른 가식적인 모습에 아내에게 장모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다른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매일을 퇴근하고 CCTV와 녹음기를 돌려보고 지냈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씩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야. 지금? 내가 말했잖아. 몇 달간은 우선 그년 집에 있는다니까? 뭐 하긴 뭐, 에바주지. 내가 애를 봐주고 싶어서 그러나? 이게 다 인연 쫄딱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야? 내가 그년이랑 그 남편놈이랑 살살 끼고 있는데 그 년놈들 얼굴만 봐도 배알이 꼴려. 우리 딸은 변변치도 않은 놈 만나서 이혼까지 당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년은 친애비 잡아먹어서 팔자가 좋은지 아주 지만 아는 남편 만나서 행복이 겨우 죽어요. 아주 이혼 먼저 시켜버리려고. 응? 어떻게 이혼시키냐고? 다 방법이 있지. 요즘은 못되게 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검사 받는 게 있는데 그걸 싹 바꿔치기 했어. 사이놈도 지새끼 아닌 건 못 키우겠는지 고민을 하더라고. 내가 계속해서 딸려 문란하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바람 좀 넣고 있지. 이제 거의 다 됐어.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겠지만 이놈도 뭐 그 정도로 머저리겠어? 아휴. 아내와 저를 이야깃거리로 삼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모를 보며 제 생각보다 수위가 센 대화에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못되게 대할 때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CCTV에서도 아내 몰래 안방 드레스룸에서 귀금속들을 훔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죠. 바로 이야기를 할까 싶다가 분명 몇 가지가 더 나올 듯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그 외에도 지금까지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녹음되거나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 하영이 우리 딸 요즘에 많이 힘들지? 엄마는 너 볼 면목이 없다. 미나에게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내가 아주 미워가지고 쌀 받는 물은 변기물로 넣잖니? 그리고 손녀라는 것도 내가 꼬집고 일부러 울리고 아주 밉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미워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미나 이거 이혼하고 나서 같이 살게 되면 위자료로 받은 돈도 싹 다 뺏을 예정이니까 좀만 참아. 어릴 때부터 니네 아빠 눈치 본다고 우리 귀한 딸이랑 똑같이 대접받았으면 이제 그 값은 내놔야지. 안 그래? 그래, 힘들어도 좀만 참고 기다려. 결국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은 아내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었어요. 저야 이 사람들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아내에게는 그래도 가족일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차마 아내에게는 동영상과 녹음된 모든 걸 들려줄 수 없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아내가 확인할 수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도 장모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나 봅니다. 실은 처음에 엄마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엄마가 당신 회사 가면 항상 남편 관리 잘하라고 하더라고. 이유 물어보면 당신 옷감에 여자 머리카락이니 립스틱 자국이니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당신 출퇴근 시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는 걸 아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집에서 내보내기 전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안 했는데 결국 당신이 넘어간 줄 알고 그런 거였네. 난 괜찮아 여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랑 언니가 다 대하는 게 변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어. 오히려 내가 아빠 돌아가시고는 나에게 없는 가족이라는 환영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선택을 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를 불러 이야기를 했죠. 엄마,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까지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여기 들어오셔서 저한테는 이이가 외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이한테는 제가 바람이라도 펴서 리이 낳은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어? 내가 뭐하러 그래? 생사람 잡지 마라. 우리 엄마 언니 저 가족으로서 다 같이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저도 혼자 남은 엄마 언니 걱정되었고 잘 챙겨주려고 했다고요. 같이 힘든 시간 보내면 좋은 날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하는 거짓말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모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창피하긴 했는지 영상을 보던 눈마저 돌렸고 귀도 막은 채 끝날 때까지 있었죠. 아내와 저는 장모에게 당장 지금까지 훔치고 도움받았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했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보고 들어서 그런지 아내와 저에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저와 우리 리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아내가 느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아내의 처가 가족들이 연락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묶여있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쉽게 끊을 수 없으니 말이죠. 저도 그들이 다시 연락을 해올 때면
제발 장모님과 처형이라고 부를 수 있게 처음 뵈러 갔을 때 그 모습으로 변하여 만났으면 싶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진 만나지 않을 테니 말이죠.